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동 전쟁 리스크라는 먹구름 속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1.36%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분기 50조 원대 역대급 실적 기대감과 자사주 소각 확대 소식에 19만 원대를 회복하며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전쟁 공포와 실적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압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말이 무섭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과 자사주 소각 트렌드, 그리고 중동 리스크 속에서도 레버리지 ETF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데이터를 보니 현재 오류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뉴스 기사들을 종합하면 코스피가 1.36% 상승 마감했고 장중에는 5,50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은 전형적인 악재는 악재, 호재는 호재라는 시장 격언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개장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 확대 가능성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VS 지수가 24.93으로 4.44%나 급등했고 WTI 원유도 110.85달러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시장의 구심점 역할을 했네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1,100원으로 3.71% 상승하며 19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뉴스 제목에도 19만 전자 복귀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전쟁 불확실성에도 기관은 사자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는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기관들이 단기 변동성보다는 펀더멘털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고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0조 원이면 정말 역대급 실적인데요? 그런데 한 기사를 보니 높아진 눈높이의 역설이라는 표현도 있더군요. 역대급 실적이라도 50조 원은 넘어야 시장이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시장 기대치가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누적되어 왔고 HBM 수율 개선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5조 원이나 47조 원 정도 나오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데이터를 보니 88만 6천 원으로 1.14% 상승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 기사 제목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지웠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순매수 1,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HBM3E와 HBM4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출시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럼 이제 개별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는 어땠나요? 오늘은 확실히 반도체와 전자부품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삼성 SDI가 45만 3,500원으로 3.42% 상승했고 삼성전기도 46만 2천원으로 1.32% 올랐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41만 2,500원으로 3.51%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한 우려가 일단락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테슬라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5.42% 하락했지만 이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때문이지 실적 우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면 1분기 수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도 있네요. LIG 넥스원이 81만 원으로 마이너스 5.81% 하락했고
삼천당 제약은 61만 8천 원으로 마이너스 4.63% 떨어졌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은 사실 중동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인데 오늘 하락한 것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주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일부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천당 제약은 바이오 섹터 전반의 조정 분위기 속에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주는 어떤가요? NH투자증권이 3450원으로 1.67% 올랐네요. 증권주들이 소폭 상승한 것은 거래대금 증가 기대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미래에셋증권도 63,200원으로 0.16% 소폭 상승했고요. 다만 증권주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20조 원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자사주 소각인데요. 뉴스를 보니 상법 개정 한 달 자사주 소각 15.8조 폭증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기존에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15.8조 원어치의 자사주 소각이 발표됐다는 건데요. 이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도 자사주 소각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오늘 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하면 코스피 지수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자사주 소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나요? 한 기사 제목이 10% 넘게 쌓아둔 곳 많다. 자사주 소각 다음 타자 리스트 부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시장에서 지금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전체 발행 주식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만약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건전하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기업들이 유력한가요? 일단 IT, 화학, 자동차 부품 쪽에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그때 자사주를 많이 매입했는데 이제 그걸 소각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다만 구체적인 종목명을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투자자들께서는 각 기업의 공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사주 보유 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 돈을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이게 재무이론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주제거든요.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성장 기회가 많은 기업은 투자에 집중하는 게 맞고 성숙 단계에 접어든 기업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양쪽 모두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장 증설 같은 대규모 투자도 계속하면서 동시에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 창출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환율과 거시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3.2로 마이너스 0.40% 하락했네요.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네, 오늘 원화 강세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국내 증시 강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발생했고요. 둘째는 미국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한 영향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1%로 마이너스 0.14% 하락했는데요. 이는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1,500원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00원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3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 금리 차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원화 약세 압력은 계속될 겁니다. 수출 기업들한테는 유리하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원화 약세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죠.
실제로 현대차가 46만 9천 원으로 마이너스 0.42%만 소폭 하락한 것도 환율 방어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한국 시장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환율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가도 살펴볼까요? WTI가 110.85달러로 마이너스 0.62% 하락했는데 여전히 100달러를 넘고 있네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건 중동 전쟁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만약 여기서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유가는 130달러, 1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경제에는 악재네요? 당연히 악재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니까요.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들의 마진이 줄어들고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송비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유가가 소폭 하락한 건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은 어떤가요? 4,674.80달러로 0.50% 상승했네요. 금은 전형적인 안전자산이죠. 전쟁 리스크가 있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금입니다. 오늘 금 가격이 4,600달러를 넘어선 건 역대 최고가 수준인데요.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몇 달간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한 기사를 보니 4억 투자 인증으로 답하다 8년차 금 투자자의 진짜 투자법이라는 제목이 있던데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 투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금 투자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까요? 금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는 건 좋지만 지금 가격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온스당 2,000달러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4,600달러 넘으니까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투자는 ETF나 골드바 같은 실물 형태보다는 KRX 금시장이나 금 관련 펀드를 활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 마감 기준인데요. S&P 500이 6,582.69로 0.11% 상승했고 나스닥은 21,879.18로 0.18% 올랐습니다. 다우는 46,504.67로 마이너스 0.13% 소폭 하락했네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지만 전통적인 산업주 중심의 다우는 하락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성장주를 선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177.39달러로 0.93% 상승한 게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강세네요. 애플은 어떤가요? 애플은 255.92달러로 0.11% 소폭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AI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360.59달러로 마이너스 5.42% 급락했는데 이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TSMC는 어떤가요? 339.04달러로 마이너스 0.72% 하락했네요. TSMC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주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3나노 공정의 수율이 개선되고 있고 2나노 공정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TSMC는 AI 칩 제조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같은 팹리스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VIX 지수가 24.93으로 4.44%나 급등했는데요. 이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VIX는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시장의 공포 지수로도 불리는데요. 20 이상이면 시장이 불안한 상태로 봅니다. 25에 가까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건 중동 전쟁 리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 때문입니다.
한 기사 제목이 주말이 무섭다, 트럼프 공포에 금요일엔 주식 대신 현금 채우는 개미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이란 전쟁에도 간 큰 개미, 미국 레버리지 ETF에 10억 달러 베팅이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네,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2배, 3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인데요. 당연히 손실도 2배, 3배로 커집니다. 그런데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는 건데요.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 반등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당연히 위험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 상품이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중동 사태가 악화되면 하루에 10%, 20%씩 떨어질 수도 있는데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면 20%, 40%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께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이슈인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증권가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을 얼마로 보고 있나요?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대략 47조 원에서 52조 원 사이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55조 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작년 1분기가 6조 원 정도였으니까 전년 대비 7배에서 8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요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HBM, 그러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의 가격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올랐거든요. HBM은 AI 서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인데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급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만 할 수 있으니까 가격 협상력이 공급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HBM 수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HBM3E 수율이 SK하이닉스에 비해 낮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타격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수율이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HBM3E 수율이 90%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납품도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치가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 기사에서 높아진 눈높이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47조 원이나 48조 원 나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52조 원, 53조 원 나오면 역시 삼성이라는 반응과 함께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내일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트레이딩 목적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더라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처럼 발표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면 중장기 투자자라면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인지 파운드리 부문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한 기사를 보니 삼성전자 내일 50조 터진다. 상위 1% 투자 고수들 싹쓸이라는 제목이 있던데요. 큰 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데이터를 보면 고액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간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계좌를 가진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이는 스마트머니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중동 정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있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동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상태거든요. 만약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그런 우려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기업 실적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게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말 동안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기사 제목이 주말이 무섭다라고 나온 겁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한 기사에서 롤러코스터 장세, 하루만 맡겨도 이자 나오는 CMA 활용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CMA 같은 상품은 연 3% 정도 이자도 받으면서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은요? 둘째, 방어주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섹터는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거든요. 셋째,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일부 편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오늘 금 가격이 4,674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금이 포트폴리오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한 기사를 보니 전쟁 터지고 20% 넘게 폭락했는데 전문가 반등 가능성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이건 아마도 특정 중동 국가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관련 종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전쟁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패닉 셀링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점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대부분 한시적이었거든요. 걸프전, 이라크전 때도 초기 충격 이후에는 시장이 회복했습니다. 다만 이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섣부른 저점 매수는 위험합니다. 몇 가지 다른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스틱 한투피 SKMU, 울산 GPS 지분 1.6조의 인수라는 뉴스가 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사모펀드 업계의 대형 딜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 파트너스 같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이 SK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1.6조 원에 인수했다는 건데요. 이는 대체 투자 시장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물류와 인프라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쪽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69,067.66달러로 0.12% 상승했네요. 비트코인은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7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10만 달러 가능성까지 제기됐었는데 최근 몇 주간은 조정을 받았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반감기 효과도 있어서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빗썸뿐 아니다. 코인 거래소 내부 통제 총체적 난국이라는 기사도 있던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시세 조정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설업계 소식도 있네요. 부산 중견건설사 범양건영 매물로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부산 지역 중견건설사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이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PF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건설주에 투자하실 때는 재무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흥미로운 기사도 하나 있네요. 스페이스 X 상장하면 엔비디아 꺾고 시총 1위 전망 나와 라는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만약 상장한다면 시가총액이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는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약 4조 달러 정도니까 아직은 큰 차이가 있죠. 다만 스페이스X가 우주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를 본격화하면 성장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이제 이번 주 투자 전략과 주요 일정을 정리해 볼까요? 박 교수님,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뭔가요? 단연코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입니다. 이게 이번 주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0조 원을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코스피가 5,600선, 5,700선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SK 하이닉스,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섹터의 실적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쪽 일정은요? 미국은 이번 주 고용 지표가 중요합니다. 특히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주목받을 텐데요.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긍정적일 수 있고요. 다만 고용 둔화가 너무 심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될 수 있으니 미묘한 지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은 높은 변동성 구간에 있습니다. VIX 지수가 24를 넘고 있고 중동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올인하지 마시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금융 등 여러 섹터에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요? 둘째, 현금 비중 관리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시면서 급락 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A 같은 상품을 활용하시면 이자도 받으면서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셋째, 손절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손실을 키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15% 같은 손절선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반도체는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망합니다. 다만 지금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환율 방어막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최근 중국발 저가 공세 우려가 일단락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적 개선이 확인되어야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실적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한 기사를 보니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지웠나? SK하이닉 3전 나란히 순매수 1, 2위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피크아웃 우려는 정말 사라진 건가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HBM 수요가 워낙 강하고 AI 서버 증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하반기인데 만약 AI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악화되면 피크아웃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석강 경제 브리핑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중동 정세, 미국 고용 지표 등 변수가 많거든요.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산 투자하고 손절매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결국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내일 발표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정말 50조 원을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강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